길 것만 같던 인생이 어느덧 훌쩍 지나고 몸도 쇠약해지고 늙어갑니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는 것이 세월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죠. 젊을 때 나이 든 이들을 보면서 나이 들면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가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독이 됩니다. 나이에 값이 붙었다는 건 나이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만큼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지혜도 쌓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값 못하고 추한 사람 되는 행동 5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과 품격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무례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ham구개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맛에 사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칠푼이란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만큼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남이 흉보는지 욕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사람. 주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말 많은 사람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나이 있으신 아주머니 셋이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데 못된 며느리에 대한 욕과 보기 싫은 남편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집안일을 밖에서 발설하는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그 얘기들을 서로 경쟁하듯 소리 지르듯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 못하는 무지한 이기심은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노년은 입을 다물고 있는 노년입니다. 혹여 무엇을 물어보면 그럴 때 대답을 해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사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은 많은 것을 단 하나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유용한 판단 수단입니다. 사는 곳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서 간편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느 학교 출신 어디 사느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판단 기준의 하나일 뿐 이것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낭패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학교와 사는 곳에 큰 의미를 두고 심지어 급을 나누며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네 번째, 추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 욕심이 인생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는데 나이 들어 이런 욕심 때문에 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와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어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 중 하나가 추한 욕심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돈이나 재산에 집착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쉽게 버리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나이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거나 비방하는 행동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과도하게 물질, 자리, 음식 등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추해 보입니다. 5번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출입문 양옆에 줄 서 있는데 어떤 나이 든 분이 맨 앞으로 끼어드는 모습에 짜증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수록 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40대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데 머리가 흰 나이 든 노인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도 저러는데 나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40대도 어른인데 유독 노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어른 근본이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줄을 서자, 차선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새치기하고 무단 횡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른이 버젓이 하는 모습에 질서를 가르치던 부모는 아이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 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혀를 차게 되고 자기만 아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은 없지만 천한 행동만 하고 살면 천한 이가 됩니다.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건 신분이나 직업이 아닌 본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어떤 게 추한 행동인지 모르면 추한 사람이 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추한 행동 5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지 10가지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맙시다.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돈 지갑 열고 돈 내기에 열중하자. 경제 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며 정성이며 사랑이며 관심 표현입니다. 약소하더라도 경제력에 맞는 지갑 열기에 주저함이 없는 노인이 되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자.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을 하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고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이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꼰대 등등.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인상이라고 합니다. 웃고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자.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말과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세요. 노인이 고집을 내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젊은 사상적 관념을 비판하지 마라. 젊은 세대의 사조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주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사상은 없기 때문이죠. 6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과거 경험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해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의식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는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용납하기 쉽지 않겠지만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수용하세요. 젊은이의 경험을 수용하려면 충돌하는 노인의 과거 경험을 버려야 가능해집니다. 7번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고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 의견에 박수를 찾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서리치게 간섭을 싫어하면서 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8번째, 마음은 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은 깨끗하게 입어라. 늙으면 취해 보이고 냄새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몸을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몸과 허름한 복장은 인간의 품위를 추락시킵니다. 깨끗한 복장에 세련미를 보태면 금상첨화입니다. 10번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4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입니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기라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23%는 7, 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로 손꼽히는 엘레나 루스벨트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왕의 나이를 먹는 것, 나이를 훈장으로 여기는 노인이 되기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으로 살기를 힘쓰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상실하고 건강과 돈을 상실하며 친구와 꿈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상실의 과정은 고통으로 슬프고 우울한 노년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실의 삶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일, 건강, 돈, 친구, 꿈 모두가 살면서 새롭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하니 돌아갈 때는 하나씩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치를 벗어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고통이 큽니다. 상실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노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노인의 삶은 보다 어른스럽고 여유로워집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상실을 슬퍼하기보다는 빚을 하나씩 갚는다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빚을 모두 갚을 때 기분이 홀가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주름진 미소로 바라보는 자연스러움은 평온함을 줍니다. 오늘은 나이 값 못하고 추한 사람 되는 행동 5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과 품격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무례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독점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ham구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맛에 사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칠푼이란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만큼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남이 흉보는지 욕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사람. 주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말 많은 사람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나이 있으신 아주머니 셋이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데 못된 며느리에 대한 욕과 보기 싫은 남편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집안일을 밖에서 발설하는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그 얘기들을 서로 경쟁하듯 소리 지르듯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 못하는 무지한 이기심은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노년은 입을 다물고 있는 노년입니다. 혹여 무엇을 물어보면 그럴 때 대답을 해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사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은 많은 것을 단 하나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유용한 판단 수단입니다. 사는 곳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서 간편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느 학교 출신 어디 사느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판단 기준의 하나일 뿐 이것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학교와 사는 곳에 큰 의미를 두고 심지어 급을 나누며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네 번째, 추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 욕심이 인생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는데 나이 들어 이런 욕심 때문에 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와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어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 중 하나가 추한 욕심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돈이나 재산에 집착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쉽게 버리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나이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거나 비방하는 행동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과도하게 물질, 자리, 음식 등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출입문 양옆에 줄 서 있는데 어떤 나이 든 분이 맨 앞으로 끼어드는 모습에 짜증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수록 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40대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데 머리가 흰 나이 든 노인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도 저러는데 나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40대도 어른인데 유독 노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어른, 근본이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줄을 서자, 차선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새치기하고 무단 횡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른이 버젓이 하는 모습에 질서를 가르치던 부모는 아이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 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혀를 차게 되고 자기만 아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은 없지만 천한 행동만 하고 살면 천한 이가 됩니다.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건 신분이나 직업이 아닌 본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어떤 게 추한 행동인지 모르면 추한 사람이 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추한 행동 5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지 10가지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맙시다.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돈 지갑 열고 돈 내기에 열중하자. 경제 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며 정성이며 사랑이며 관심 표현입니다. 약소하더라도 경제력에 맞는 지갑 열기에 주저함이 없는 노인이 되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자.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을 하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고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이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꼰대 등등.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인상이라고 합니다. 웃고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자.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말과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세요. 노인이 고집을 내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젊은 사상적 관념을 비판하지 마라. 젊은 세대의 사조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주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사상은 없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과거 경험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해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의식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는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용납하기 쉽지 않겠지만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수용하세요. 젊은이의 경험을 수용하려면 충돌하는 노인의 과거 경험을 버려야 가능해집니다. 7번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고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 의견에 박수를 찾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서리치게 간섭을 싫어하면서 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8번째, 마음은 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은 깨끗하게 입어라. 늙으면 취해 보이고 냄새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몸을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몸과 허름한 복장은 인간의 품위를 추락시킵니다. 깨끗한 복장에 세련미를 보태면 금상첨화입니다. 10번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4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입니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기라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23%는 7, 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로 손꼽히는 엘레나 루스벨트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왕의 나이를 먹는 것, 나이를 훈장으로 여기는 노인이 되기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으로 살기를 힘쓰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상실하고 건강과 돈을 상실하며 친구와 꿈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상실의 과정은 고통으로 슬프고 우울한 노년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실의 삶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일, 건강, 돈, 친구, 꿈 모두가 살면서 새롭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하니 돌아갈 때는 하나씩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치를 벗어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고통이 큽니다. 상실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노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노인의 삶은 보다 어른스럽고 여유로워집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상실을 슬퍼하기보다는 빚을 하나씩 갚는다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빚을 모두 갚을 때 기분이 홀가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주름진 미소로 바라보는 자연스러움은 평온함을 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